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속출하면서 충북에서도 일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우려가 나왔습니다. 파크골프장 유료화 계획에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졸업한 뒤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대학에서 직업과 연계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해마다 10건 정도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제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더니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합니다. 배달을 하던 30대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는 왼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도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부산에서는 이틀에 걸쳐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무려 47건, 청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이 9건, 제천 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런 뉴스 보면서 이 도로다 보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굉장히 무섭고 약간 공포감이 있어요. 가다가 이게 내려는 게 아닌가. 충청북도가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대대적인 땅꺼짐 조사에 나섭니다. 땅꺼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청주에서는 전파를 쏴서 땅속 빈 공간을 찾는 GPR 장비로 집중 탐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깊은 땅속은 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하수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그 지하 시설물 그거를 이제 그 매설 깊이가 2m까지 저희가 이거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청주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GPR 장비를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부산, 청주 단 3곳. 장비가 없는 나머지 지역은 유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땅꺼짐 감지가 쉽지 않은 만큼 더 깊은 곳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도심의 산지에 있는 낡은 상하수도관의 손상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현재 법에 따라 5년 주기인 지하 탐지 주기를 더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발생 가능성은 계속 증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거고 5년 주기가 아니라 1년 주기로 계속 당겨서 검사하자.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낡은 상하수도관 같은 지하 시설물의 내구 연한을 정해 우선 교체하는 추가 조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대선 이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말단 책임자만 징역형을 받았고 최고 책임자인 김영한 지사는 불기소됐다면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조사를 상정하지 못했지만 대선 이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충북대책위원회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1년간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에 맞서 시민들의 진실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았고 책임자 처벌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대형 참사와 국가의 무책임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크골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그만큼 유지 관리에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제천시가 파크골프장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4홀 규모로 확장된 청풍호 파크 골프장. 제천시가 얼마 전 이곳의 관리 운영을 직영화하고 유료화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반인 비용은 4시간 이용에 2,000원. 그런데 파크골프협회원에게는 연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게 논란을 샀습니다. 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시설에서 동등하게 이용해야 할 요금에 차별을 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제천시의회 시정 질의 대상까지 오르자 제천시가 이 조례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조례를 입법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무료하면 좋죠. 조금은 반발했는데 어차피 이제 무료화가 됐다 그러니까 협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가는 거니까. 앞서 충주시도 잔디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목행동 충주호 골프장의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이용객들의 반발이 극심하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21곳으로 최근 5년 새 50%가 늘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곤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제천시가 164억 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36홀 규모의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고 충청북도 역시 47억 원을 들여 도립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하는 등 신규 계획도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사후 유지 관리에 그만큼 공공의 부담이 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시설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 사회의 이 정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할 파크골프장 확충 공약. 향후 수요 예측과 사후 유지 관리까지 디자인할 정치적 책임이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독주 체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지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되면서 이재명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고 충북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는 거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유정복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엄태웅 의원은 김문수 예비후보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지만 선거 관련 직책은 맡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한 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감사 담당관실은 불법 베팅에 참가한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소문에 잦은 신고를 독려했지만 실제 신고한 공무원은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불법 무등록 업체에 투자한 것 자체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공무원을 찾아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특수교육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장애 학생들이 지역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확대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청주 해화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학생 상당수는 학교 내에 개설돼 있는 졸업 후 과정인 전공과에 진학해 직업 교육을 하며 2년 더 사회 진출을 준비합니다. 문제는 한정된 시설. 최근 장애 학생들의 취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맞춰 모든 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현재는 어쨌든 제한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충북교육청이 내놓은 특수교육 대책의 첫 번째가 확대되는 교육 공간입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형 전공과가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특수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도내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점 인정을 통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흐름에 맞는 직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의 전환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원 교육관도 오는 9월 개관합니다.
진로 상담과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성공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이 전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립과 전환교육을 교육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 특수학교가 없는 남부 3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옥천의 거점형 전공과가 신설됩니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 확대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수교육 비중이 커져가는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해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동권과 노동권 등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광역이동 콜택시가 충북에도 생겼지만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과 차량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애인 평생교육과 자립생활 지원,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충주시 노은면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노은 2터널에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돌한 뒤 차량 5대를 더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 동안 도로가 전면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서행하던 차량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구두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보험회사를 돌며 구두를 제작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57명에게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두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발치수를 재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대부분은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제천시가 20년 동안 방치된 도심 속 충물로 방치됐던 아파트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제천시는 지난 2005년 공사 중단된 청전동 광진 아파트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소유주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최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